안녕하세요. 무더위가 막 시작되는 6월입니다. 종로 실버대학에 오신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요즘처럼 더워질 때는 체력관리,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춤도 추시고 건강박수도 따라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생활 영어, 실버 댄스, 트로트 댄스, 건강 박수, 종이 접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종로 실버대학에서 영어 수업을 함께할 써니입니다. 자, 요즘 아주 글로벌 시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K-pop, 이 K-문화에 아주 매력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 종로 실버대학 어르신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영어를 멋지게 한다면 더 멋진 실버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저희가 영어로 어떻게 인사하는지 배워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모든 인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지금이 몇 시인지 또 언제인지에 따라서 영어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자, 먼저 아침에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배워볼까요? 아침은 영어로 morning. 자, 이 아침이라는 단어 앞에 good이라는 말을 붙여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자, 이렇게 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하면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od morning. 네, 오후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Good afternoon. 좋은 오후예요.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od afternoon. 네, 저녁에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녁은 evening. Good evening.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od evening. 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밤은 영어로 night. Good night. 자, 밤에 잠자기 전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Good night. 네, 잘 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어로 어떻게 인사하는지 4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아침에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Good night.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Very good. 자, 오늘 이렇게 첫 영어 수업을 해봤는데요.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영어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again!
수많은 사연 가는 곳이 어디래야 굳은 그걸 처마 끝에 하늘진 내 눈여겨 눈물가 건너서 높은 듯 기웠더니 두기도 영화도 구름이냐 강도롭고 다 녹슬은 청산에 홀로 울는가 한 주가 구름 따라 떠도는 저 구름아 하나님 사연 담아 내 손도 어디래냐 골룡포 한 자락에 구곡간장 애태우며 안개가 건너서 높은 듯 기웠더니 두기도 영화도 구름이냐 강도롭고 아무튼 녹슬은 청산에 홀로 울는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또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축하할 때 박수를 치죠. 간단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박수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박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먼저 4가지만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에는 우리 몸에 각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바닥 박수는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등 박수입니다. 어르신들 허리 많이 아프시죠? 이 손등 박수는 요통,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손목 박수입니다. 봉우리 박수라고도 하죠. 이 봉우리 박수는 방광,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달걀 박수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치매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달걀 박수가 치매, 중풍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8번씩 박수를 한번 순서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바닥 박수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등 박수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4번씩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등 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번에는 달걀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르신들 15야 노래 좋아하시죠? 이번에는 15야 노래에 맞춰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박수. 손톱 박수. 반대로 봉우리 박수. 달걀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바닥 박수. 손등 박수. 반대로 봉우리 박수. 달걀 박수. 네, 손바닥 박수. 손등 박수. 반대로 봉우리 박수. 달걀 박수. 이번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손등 박수. 반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등 박수. 봉우리 박수. 달걀 박수. 네, 어르신들 즐거우신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꾸준히 하시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 어르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실버대학 어르신들. 오늘은 저와 함께 종이접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 우리 행복을 가져다주는 종이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하트를 이용한 네일크로바 종이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색종이 이렇게 다른 색깔 4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풀. 자, 그리고 이렇게 A4 용지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집에 다 있는 거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종이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오게 보여주시고요. 반으로 접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고 옆으로 돌려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시고, 자, 해주셨으면 쫙 펴주세요. 펴신 후에 이 가운데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을 따라서 반으로 또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 가운데 세로선이 보이는데요. 이 세로선을 따라 이 꼭지점을 내려 접으셔서 세모 모양을 양쪽을 만들어 주세요. 꾹꾹 눌러 주시고, 그리고 뒤집으세요. 뒤집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세로 선을 따라서 양쪽에 있는 이 네모난 것을 양쪽으로 반듯하게 접어주시면, 양쪽을 접어주시면 문접기가 됩니다. 문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네모, 작은 네모가 2개가 있는데요. 한쪽부터 이 가운데 선에 이 꼭지점을 맛보이게 해서 맞붙여서 이렇게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양쪽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위아래가 뾰족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서로 맞닿게 접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게 보이는데요. 손가락 양쪽을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펴주시고 선을 따라 꼭꼭 눌러주세요.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장짜리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한 장짜리 네모를 세모로 접어주세요. 양쪽 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 양쪽의 뾰족한 부분을 손톱만큼씩 접어서 마무리 질 건데요. 정말 손톱만큼씩만 꼬집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양쪽으로 접으셨죠? 꼭꼭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입을 벌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요. 한쪽에 있는 이 세모를 이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꼭꼭 눌러주세요.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하트 모양 4개가 모아지면, 자, 우리 이렇게 행운의 네일크로버가 되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종이접기 하트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풀로 붙여 보겠습니다.
풀을 붙이실 때는 우리 여기 종이 안쪽에 보이는 쪽에다 풀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붙이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자, 이것이 이렇게 4개가 4개를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하트 네일크로버가 완성이 됩니다. 하트 종이접기를 다 만들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네일크로버 완성하셨나요? 네, 네일크로버의 뜻은 행운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 어르신들 즐거운 일 많이 만드시고 또 행운이 깃드는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것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에 직접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마인드 전문 교수 조성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저와 함께 비록 몸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같이 가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마음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헤아리가 굉장히 힘들고 또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알고 마음을 통하면 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게 인생인데요. 그런데 인생이란 여행의 길에 어떤 것이 불행을 가져다 주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다를 때 생긴다는 거예요. 불행은. 마음이 다른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또 형과 동생의 마음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산에서 내린 빗물이 겨울을 이루잖아요. 흘러서 그 겨울분이 또 흘러서 강을 만들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물에는 물고기도 살고 때로는 그 물을 정수해서 사람이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해수욕도 하고 흐르는 그 물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흐르면 물처럼 흘러가면 서로 흐르면 행복해지는 거죠. 자, 흐르지 않는 고인물이 섞듯이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20살에 8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어요. 시집 오셨을 때 그 막내 삼촌이 뻘뻘뻘뻘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남매의 이제 장남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집살이가 혹독했겠죠. 자, 첫째 맏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를 낳았으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을 낳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참 귀한 아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아들을 계속 낳아버리는 바람에 귀한 아들이 안 됐지만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셨고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런 것처럼 소처럼 일을 하셨죠. 가정 살림에 또 밭의 일, 또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 우리 할머니는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입이 약간이 돌아가 계셔요. 그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입이 돌아가셨나? 어린 마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사풍이라고, 그 병을 앓으셔서 입이 다 못 돌아오셨다더라고. 이렇게 갔다가. 하여튼 우리 할머니가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실 때는 그러더라고. 야야, 내가 미안하다 니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 니한테 내가 너무한 것 같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식들 위해서 평생 일하신 어머니신데 자주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대를 잘못 태어나셨어요. 왜? 평생 시집살이 하시다가 이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좀 시켜볼까 하니까 며느리들이 다 독립만세를 불러버리고 다 분가해보고,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이제 그런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네 집으로 이래 다니셨는데, 막내 아들이 좋다고 막내 아들 집, 또 둘째 아들 집 좋다고 여유가 있다고 둘째 아들 집, 맏아들은 너무 바쁘다고 안 오셨는데 마지막 1년을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내가 같이 살아본 85세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알던 어머니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고집이 굉장히 세시고 우기기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끝까지 우기셔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하고, 야, 저 어머니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세대가 이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 마음이 제 마음에 흘러 들어온 거죠. 20살에 시집을 와서 누구도 어머니 편이 되어준 사람 없고 누구도 어머니를 지켜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신이 자기를 지켜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세월이 흘러서 우리 어머니 얼굴이 저 곱고 곱던 얼굴이 저렇게 이제 얼굴이 변해졌는데, 그러시면서 당신이 당신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집이 세지신 거고 우기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세대의 어머니 세대를 이해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흘렀습니다. 참 어머니가 그립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참 안타깝다 할까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렸구나. 지금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엄마라는 대상이 없어졌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많은 부침들, 모친들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해 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78만 명의 군인을 보내줬고 그 뒤에도 계속 더 많은 파병을 했는데요. 많은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 희생자를 낸 대한민국을 지켜준 굉장히 고마운 나라지요. 그 한 미국 병사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많은 참전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근교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죠.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전쟁 소식이 가끔씩 들러오면은 미군들이 계속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살아만 와다오. 가슴 졸이면서 매일매일 그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그 존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제가 방금 LA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수속을 좀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아들아, 너무 반갑다. 언제 만나면, 예, 어머니, 저녁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갈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찾아갈게요. 그래,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릴게. 어서 빨리 와. 근데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전쟁터에 함께 갔던 친구가 오른쪽 눈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지뢰를 밟아서 오른쪽이 다 날아갔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 존. 어서 와. 같이 와서 며칠 같이 지내고 가면 좋지. 어머니, 저 그 친구하고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몇 달 같이 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 친구하고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존, 친구가 다쳐서 참 안타깝다마는 엄마는 몇 달 같이 지내다가 그 친구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네가 처음은 그 친구가 안타깝고 안 돼서 같이 있고 싶지만 평생 같이 지내면 그 친구가 불편할 거야, 네가. 그러니까 몇 달 같이 지내다가 집에 보내렴. 예, 어머니, 저는 평생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기 전에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야, 뭐 안녕히 계시긴 오늘 저녁에 또 볼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는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방을 청소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을 보내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아들 방을 청소하고 많은 걸 준비했는데 저녁이 됐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졌는데, 근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왜 전화 오지? 여보세요, 당신 아들 이름이 존이 맞습니까? 예, 존인데요. 왜 그러세요? 빨리 병원에 와보세요. 당신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것만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보니까 아들 시신이 반에 오른쪽 눈,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존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지뢰를 밟아서 오른쪽을 다 몸을 잃어버렸다는 친구가 아니고 바로 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절규를 했습니다. 존, 왜 그 사람이 너라고 말하지 않아서 네가 존이라고, 그 사람이 존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나는 너를 받아서 평생 함께 살았을 거야. 너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네 눈과 네 팔과 네 다리를 바쳤다고. 너의 그 희생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게 했다고. 너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엄마가 말했을 거야. 근데 왜 존이라고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절규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존은 자기 생각으로 어머니를 판단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가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할 거야. 그래서 친구를 가지고 자기를 친구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머니, 내가 이렇게 다쳤어요. 내가 팔다리가 없어요. 한국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이렇게 그럼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존, 내가 네 팔다리가 돼줄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해줄게.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물길을 막으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듯이 마음에도 담을 쌓으면 흐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서로서로 흘러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동료들 사이에도 서로 흘러야 되고,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의 담을 삭게 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입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니까 보는 관점도 다르고 보는 생각도 다르고 하는 생각도 다른데, 오늘 영상 광고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광고인지요? 옛날 초코파이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초코파이 광고하고 요즘 초코파이 광고가 굉장히 달라졌대요. 자, 이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할머니, 아주 오래오래 사세요.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마음을 나눠요. 오리온 초코파이. 예,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한 노래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우 하는 초코파이 TV 광고에 나오는 노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초코파이 광고도 옛날 말이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2012년 초코파이 광고를 보면 좀 이따 화면에서 보겠는데,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하면서 초코파이를 딱 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전 시대는 속에 있는 말을 안 해도 다 알겠거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버전의 초코파이 광고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예, 재밌는 영상이죠. 요즘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지요? 사람들은 보통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겠지 하고 착하게 해서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도 어제의 마음과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표현하고 사십니까? 한국 아버지들의 특징이, 아버지 사랑은 뼛속 깊이 간직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옛날에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서로 믿는 마음이 생겨서 같은 마음으로 흐르는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요즘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도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 간에 서로 인사도 잘 안 한다고 해요. 제가 한번 공군 부대에 있을 때에 자주 외국 그 군인들 뛰면서 저는 생각을 하죠. 저 잘 뛰네 하고 그 사람 지나가다가 하이 하고 뭐 헬로 하고 인사를 하면 나도 갑자기 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도 말을 잘 안 하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사람을 만나도 한국 사람은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래요. 서로 외면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전철을 타면 자리가 없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어보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철에서는 서로 어디에 자리가 나을까 눈치 보기 여러분 바쁘잖아, 그죠? 자, 이제 대화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작부터 해서 별별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별거 아닌 이야기부터 해서 별별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게 대화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서투러도
키나 혈액형이나 혈압이나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지는 마음, 기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항상 이래.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 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은요, 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남녀 간의 소통, 세대 간의 소통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떠줘도 여보 당신이 물을 주니까 물맛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금방 가까워질 수 있고, 며느리에게 손주 생일날이 되면은 그냥 선물 사주고 말만 하지 말고, 야 며느라기야 이렇게 예쁜 손자 손녀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데 애들 키우느라고 애썼어 하고 마음을 말해주면 금방 마음이 흐르고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것이 마음의 거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멀면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오해가 돼요. 그리고 원수가 돼요. 근데 마음이 가까우면 상대방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관심으로 받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논에 물을 대는데 아버지가 가서 물꼬를 트고 오라고 합니다. 때로는 물꼬를 막고 오라고도 합니다. 예, 이제 논이 아닌 마음의 물꼬는 어떻게 트는 걸까요? 예, 마음의 물꼬 트기는 마음의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 그 물꼬를 터주면 사실 저절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바쁜데 뭘 하려고 왔어? 이거는 마음이 없는 이야기는 거짓말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늙었는데 너들한테 폐 안 끼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 가야 돼.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다 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바쁜데 뭐 하려고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바쁜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든 너들이 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탓하지 말고 나를 말할 때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받으면 열리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쪽을 찾아 흘러간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면, 나를 위해준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이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마음을 나누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듯이 마음도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흐르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르지 않고 다치면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봐도 서로 마음이 흐르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흐르면 외로움도 물러가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로 실버대학에 오신 어르신들도 늘 가족과 이웃과 마음이 연결되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종로 실버대학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